전국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70%를 기록하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저금리 정책이 전세값 상승에 날개를 달아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70%를 기록했어요. 네, 한국감정원이 오늘 9월 전국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정원은 전국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즉 전세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해 최초로 70%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월 대비 전세 가격 동향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전세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세종시의 경우엔 정부 청사 이전 계획 수립 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하향세를 보였지만 그 외 지역의 전세가는 예외 없이 올랐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우선 전월 대비 매매가 상승세가 0.37%인 반면에 전세가 상승세는 0.48%로 나타나는 등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기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해지면서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반면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전세 수요는 늘고 물량은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 때문에 전세가 폭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감정원은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진행에 따른 이주 수요의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전세 수요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낮은 겁니까? 네, 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공공의료 비중이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를 기관수 기준과 병상수 기준으로 정리한 표인데요.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였던 공공의료 비중은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해엔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9.5%까지 떨어졌습니다. 남 의원은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진 건 2013년 그러니까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만 유독 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남 의원은 주요 OECD 회원국과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을 비교한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한 공공의료 비중인데요. 공공의료 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더라도 다수의 주요 회원국이 한국보다 공공의료 수준이 높았습니다. 특히 민간의료 체계가 발달한 일본과 미국의 공공의료 비중도 각각 26.3% 그리고 24.5%로 한국보다는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지금 9분 아래 내려가 있는 것이 그 병상수를 기준으로 한 공공의료 비중 퍼센트고요. 공공 비중이고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11.7%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 병상을 100으로 했을 때 예. 공적인 병원의 병상수가 11.7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정리해 보죠. 오늘은 어떤 결과가 좀 눈에 띕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 세금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눈에 띕니다. 리서치뷰가 오늘 발표한 주간 정례조사 결과 최근 정부의 증세 기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채를 세금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요.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74.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11%대에 그쳤습니다. 과세 형태에 대한 의견도 명확히 갈렸습니다.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이른바 3대 증세를 서민증세로 본다는 응답자가 65.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고요. 공평과세를 위해 법인세, 상속세 등 직접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7.7%로 간접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나 상속세 이런 직접세는 좀 부유층에서 또 기업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세제지요. 예.
자, 그 여당 지지층에서도 이런 응답이 많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리서치뷰는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인상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지층별로도 분류했는데요. 그 결과 박 대통령 지지층을 비롯한 여당 지지자들도 간접세 인상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법인세와 상속세 등을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8.3%인 반면에 간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약 20%에 그쳤습니다. 또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에도 직접세 인상을 지지하는 비율이 57.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인세와 관련된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법인세 감면 정책의 결과로 결국 대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다 이런 분석이에요.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기업별 법인세 신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법인세 감면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5만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31.5%에 그친 반면에 4만 4천 개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68.5%를 차지했습니다. 또 감면액을 기업 소득별로 살펴본 결과 법인세 감면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법인세 감면액 절반에 가까운 45%의 감면 혜택이 소득금액 1,000억 원 이상의 재벌 기업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법인세를 깎아줘도 대기업이 혜택을 다 차지한다. 그런 분석 내용입니다. 자, 농민들이 정부의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WTO에 결국 그 양호안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오늘 있었죠. 네, 정부가 WTO의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통보했다고 발표한 뒤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 경남농민들은 오늘 새누리당 경남도당을 방문해서 닭머리가 담긴 박스를 전달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농업을 지키겠다고 했던 발언을 잊어버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닭머리 선물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농민들은 또한 현 수준의 관세율 정책은 도둑을 위해 대문을 열어놓고 담벼락만 높이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KBS 이인호 이사장 역사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퇴 요구가 있었더군요. 네, 역사정의실천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0개 역사 언론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인호 이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KBS 본관 앞에 모인 이들은 이인호 씨의 최근 발언들을 지적하면서 이 이사장을 향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친일 청산 작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헌법 정신을 유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이 이사장의 임명을 박근혜 정권이 역사 왜곡을 언론으로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는데요. 이어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의 등장은 박근혜 정권이 역사 왜곡이 가능한 사회적 토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이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